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융합과학 세 번째 시간으로 행성 대기의 형성과 진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행성 대기의 형성과 진화 단원의 성취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행성 대기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행성의 탈출 속도에 대해서도 좀 어려운 과정으로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행성의 탈출 속도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행성의 표면 온도와 기체의 분자량,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행성 대기의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단어의 성취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성취 기준은 행성의 탈출 속도를 구하고 목성, 금성, 화성 등의 대기 성분 차이를 탈출 속도 및 기체 분자의 특성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배우고 나면 이제 이 문장처럼 각 행성의 대기 성분 차이를 탈출 속도와 기체 분자의 특성하고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행성 대기 성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행성의 탈출 속도였고, 두 번째가 행성의 표면 온도, 세 번째가 기체의 분자량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행성의 표면 온도랑 기체의 분자량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게 되냐? 얘가 기체의 평균 속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체의 평균 속력이랑 행성의 탈출 속도를 비교해서 기체의 평균 속력이 행성의 탈출 속도보다 크게 되면 그러면 이 기체는 행성을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성에 이 기체가 남아있냐 남아있지 않냐는 결국은 이것들로 이 세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행성의 탈출 속도는 그 행성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의 탈출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는 분리량을 사용하였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활용하였습니다. 행성 표면에서의 행성 표면에서의 발사되는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이 행성 표면에서 이 물체의 속력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었고, 이 물체의 행성 표면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m으로 구했습니다. 여기서 r이라는 것은 행성의 반지름이었고, 여기서 라지 m은 행성의 질량이었고, 스몰 m은 물체 질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를 여기 있는 무한대로 떨어진 지점까지 보냈을 때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0,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았었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0, 여기까지 와서 멈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무한대인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랑 표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는 조건을 가지고 식을 전개하였었죠. 그래서 여기 이게 0이니까 스몰 m들을 다 약분을 시키면 요 V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탈출하기 위한 탈출 속도는 루트의 r분의 2gm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탈출 속도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전체의 반지름 분의 전체의 질량, 전체의 반지름 분의 전체의 질량을 루트 씌운 거, 여기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살펴본 것이 결론이 뭐였냐면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탈출 속도가 작았었고, 목성형 행성은 탈출 속도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탈출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구형 행성은 탈출 속도가 작았고, 그래서 기체가 탈출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목성형 행성은 탈출 속도가 매우 컸고 기체가 탈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행성의 표면 온도하고 기체의 분자량에 의해서 요 두 가지에 의해서 기체의 속력이 평균 속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체의 평균 속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 행성마다 탈출 속도와 기체의 평균 속력을 비교해서 그곳에 그 기체가 남아있을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성의 표면 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성의 표면 온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당연히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태양과 가까이 있는 여기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 지구형 행성은 태양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행성의 표면온도가 높을 것이고,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표면온도가 낮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거리가 그렇게 뭐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태양에서 행성까지 실제 거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1이라고 봤을 때,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1이라고 보았을 때 태양에서 목성까지의 거리는, 여기 목성까지의 거리는 5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1AU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위를 1AU라고, 천문 단위로 1AU라고 합니다. 1AU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는 보통 5AU 이상입니다. 해왕성 같은 경우는 30AU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하고 태양 거리의 30배나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림은 잘못 그린 거죠. 태양과의 거리를 잘못 그렸습니다. 만약에 실제대로 그린다면 여기 보다시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지구형 행성은 옹기종기 모여서 태양 근처에 있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여기 표현되지도 못했습니다. 얘들은 목성의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멀찍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의 표면 온도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행성의 표면 온도는 여기 있는 지구형 행성, 아이고야. 여기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온도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되겠습니다. 목성 행성은 보통 영하 100도보다 더 낮은 온도, 영하 100도보다 더 낮은 온도가 표면 온도이고,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 0도씨 부근에서 높은 거는, 금성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온실 효과에 의해서 얘는 평균 온도가 얼마입니까? 이게 한 460도, 470도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행성의 표면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은 행성의 표면 온도가 낮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성의 표면 온도는 뭐에 영향을 주냐면 그 행성에 있는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행성의 표면 온도에 비례합니다. 이걸 우리가 식으로 한번 나타내면 보면, 행성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는 행성의 표면 온도에 비례합니다. 표면 온도.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기체의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체의 분자량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그렇죠? mv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너지를, 평균 운동 에너지가 어떤지를 알았죠. 그럼 이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체의 평균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질량이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질량. 이 질량에 따라서 속력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기체의 분자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일단 이걸 지우고 네, 됐습니다. 그럼 기체의 분자량 중에 우리는 이제 대표적인 기체들, 행성 대기에 포함된 기체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 요 5가지 기체의 분자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 H2라고 적힌 거는 수소, 요 He2라고 적힌 거는 헬륨입니다. 그 다음에 N2라고 적힌 거는 질소, O2는 산소, 그럼 CO2는 이산화탄소죠. 여기 보면 He, 헬륨은, 다른 건 다 2, 뭐 이렇게 붙은데, 헬륨은 헬륨 한 개만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헬륨은 원자 하나가 분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헬륨은 원자 한 개가 기체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은 여기 2라는 게 따로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체들의 분자량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 분자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하고 이 수소 원자 2개가 이렇게 붙은 거죠. 수소 원자.
그래서 이거 좀 써볼게요. 수소 원자. 그럼 이 수소 분자의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겠죠. 원자량의 합. 요 수소 원자 한 개가 도대체 질량이 얼마냐? 그걸 알면 요거 두 배 해주면 수소 기체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 원자량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보통 여기 이게 원자 번호고 그 다음에 원소 기호 밑에 원자량이 1점 얼마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 자료를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면 너무 작아서 글자가 안 보여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떻게 알아내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소 주기율표에서 이 원자 번호라는 거는 이 1번이 원자 번호인데 이 원자 번호라는 거는 뭐하고 같냐면 얘가 바로 양성자 수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자량이라는 거는 보통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합친 게 원자량과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양성자 한 개만 있어서 수소의 원자량은 1입니다. 수소의 원자량은 1. 그럼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1이고 그 다음에 수소 분자는 수소가 2개 붙은 거기 때문에 1 더하기 1 해서 수소의 분자량은 2가 되겠습니다. 2. 헬륨 같은 경우는 헬륨은 양성자가 2개 있고 양성자가 이렇게 2개 있는데 이 양성자 2개가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죠. 원자에게. 왜냐면 둘 다 플러스니까 서로 밀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2개를 단단히 붙여주는 중성자가 또 2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양성자 2개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중성자가 2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총 원자량이 2 더하기 2에서 4입니다. 원자량이 4가 되겠죠. 4. 근데 헬륨 기체는 헬륨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얘는 원자량이 4입니다. 분자량도 4입니다. 그럼 질소는 보니까 원자 번호가 7번이죠. 원소기호에서 원자 번호가 7번입니다. 7번이라는 말은 양성자가 7개 있다는 뜻이 7개. 그럼 이 양성자 7개를 또 서로 붙들어 두기 위해서는 중성자가 또 7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이 질소의 원자량이 14가 되죠. 7 2개 있으니까 14가 되죠. 그러면 질소 분자량은 14 더하기 14에서 28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들 산소 한번 해보세요. 산소는 원자량이 8입니다. 그럼 양성자가 8개 있다는 뜻이고 이 8개의 양성자를 묶어주기 위해서는 중성자도 8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에 합치면 총 16개. 그럼 16이 산소의 원자량이 됩니다. 그래서 16 더하기 16 해서 산소의 분자량은 32가 되겠죠. 그러면 CO2 해볼까요? CO2는 탄소는 원자량이 6입니다. 양성자의 개수가 6입니다. 그럼 이 6개의 양성자를 묶어주기 위해서는 중성자도 또 6개 정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탄소는 원자량이 12,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그 다음에 이 O2는 아까 옆에서 구해놨죠. O2는 분자량이 32였습니다. 그럼 CO2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얼마가 되냐면 44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소와 헬륨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2, 4 매우 작죠. 그다음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28, 32, 44 분자량이 매우 큽니다. 그럼 이 기체의 분자량에 따라서 기체의 평균 속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식을 같이 한번 봅시다.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은 평균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기체의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평균 속력은 작아지는 거죠. 반대로 기체의 분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 속력은 커지게 되겠죠. 이 두 개는 서로 반비례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놓고 내용을 같이 한번 봅시다. 행성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뜨거운 행성일수록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큽니다. 그죠? 이 표면 온도하고는 평균 운동 에너지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같은 행성이라면 같은 행성이다.
똑같은 행성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기체가 있겠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가벼운 기체 H2 헬륨 가벼운 기체도 있을 수 있고 무거운 기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CO2도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럼 가벼운 기체랑 무거운 기체 이렇게 두 종류의 기체가 있는데 여기는 같은 행성에 있으니까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겠죠. 표면 온도가 같으니까.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 이 애들이 운동 에너지는 다 같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다 같은데 근데 기체의 분자량이 작을수록 아까처럼 분자량이 작을수록 속력은 커지죠. 그럼 얘들은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같지만 얘는 빠름 얘들은 느립니다. 그러면 얘가 빠르다는 거는 어쨌든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들의 이 기체들의 평균 속력하고 이 행성을 탈출하기 위한 이 행성의 탈출 속도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평균 속력이 탈출 속도보다 크게 되면 기체는 행성을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 지구형 행성은 탈출 속도는 작습니다. 탈출하기 쉬운 거죠. 하지만 표면 온도는 높습니다. 표면 온도는 높아서 평균 운동 에너지가 지금 좀 큰 상태죠.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큰 상태입니다. 근데 분자량이 작은 H2나 헬륨 같은 경우는 평균 속력이 탈출 속도보다 매우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자량이 작으니까, 질량이 작으니까 속력이 엄청 빠르겠죠. 그래서 이 얘들의 평균 속력이 탈출 속도보다 크기 때문에 행성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에 이제 질소나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분자량이 커서 평균 속력이 작은 거죠. 평균 속력이 뭐보다 작냐면 탈출 속도보다. 반대로 그랬다. 그쵸? 반대로 그랬죠. 지우고. 평균 속력이 행성의 탈출 속도보다 작기 때문에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얘들이 탈출 속도보다는 작기 때문에 탈출하지 못하고 남아있을 수 있는 거고 같은 행성에 있지만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큰 거죠. 그래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는 탈출 속도가 매우 큽니다.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표면 온도는 낮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분자량이 작은 수소나 헬륨이라 하더라도 워낙 표면 온도가 낮고 탈출 속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행성의 탈출 속도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행성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수업 내용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하고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탈출 속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탈출 속도를 비교해 보니까 탈출 속도라는 것은 행성의 반지름분의 행성의 질량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비교해 보니까 지구형 행성은 그 값이 작았고 목성형 행성은 탈출 속도 값이 컸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지구형 행성에서는 기체가 탈출하기 쉽다는 뜻이고 목성형 행성에서는 기체가 탈출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표면 온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표면 온도는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는데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 태양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았습니다. 목성형 행성은 표면 온도가 낮았습니다. 이 표면 온도는 뭐를 결정한다고 그랬냐면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컸었고 목성형 행성은 평균 운동 에너지가 작았습니다. 됐죠? 그럼 평균 운동 에너지는 기체의 평균 속력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체의 분자량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는 기체의 분자량하고 평균 속력의 제곱하고의 곱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행성에 있는 기체들이라도 같은 평균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 하더라도 기체의 분자량에 따라서 이 속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분자량이 작을수록 기체의 평균 속력은 커지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비교했던 것이
행성의 탈출 속도하고 기체의 평균 속력하고 비교하여 기체의 평균 속력이 크면 얘는 탈출할 수 있고 평균 속력이 작으면 여기는 탈출 못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지금 여기 있는 설명은 여러분들 뭐 잘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 결로만 여러분들이 잘 알면 됩니다. 기체의 평균 속력이 탈출 속도보다 크면 탈출할 수 있고 기체의 뭐 속력이 탈출 속도보다 작으면 탈출할 수 없다는 거 이거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저기 보니까 기체의 평균 속력이라고 했죠. 평균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가로축을 속력 세로를 기체수라고 해봅시다. 행성에는 기체들이 엄청 많이 있죠. 엄청 많이 있는데 그 기체들마다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라고 해볼게요. 수소기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수소기체들의 속력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평균 속력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들의 속력 온도에 따른 이 기체들의 속력 분포를 한번 그려보니까 대충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온도가 100도씨다. 그럼 100도씨에서 이 정도 속력을 가진 애들이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 속력보다 훨씬 큰 속력을 가진 애들도 있고 이 속력에 못 미치는 애들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평균 정도를 한번 따져보면 여기가 평균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속력. 됐죠? 그럼 이게 평균 속력인데 여기가 평균 속력인데 여기 있는 애들은 평균 속력에 못 미치는 애들이고 여기 있는 애들은 평균 속력을 넘어가는 애들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이 행성의 탈출 속도가 이 평균 속력보다 크다고 해보죠. 평균 속력보다 탈출 속도가 더 크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탈출하고 없지만 여기는 탈출하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아직 탈출을 못하고 남아있는 거죠. 그럼 얘들이 탈출하고 싹 다 없어졌다. 그럼 또 얘들이 다시 또 재배치하겠죠. 재분포합니다. 이렇게. 재분포해서 또 일부가 탈출해서 날아가고 그 다음 또 남은 애들끼리 또 이렇게 이 온도에 맞춰서 또 재분포하겠죠. 그래서 또 날아가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다 날아가고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계가 어디냐? 그럼 어떤 경우에는 여기 뭐 다 못 날아가고 일부만 날아가고 일부는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애들은 그 행성에서 아직 붙들려 있으니까 평균 속력은 여기지만 평균 속력에 못 미치는 애들은 같은 수소기체라 하더라도 평균 속력에 못 미치는 애들은 그 행성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번 계산해 보니까 기체의 평균 속력의 10배하고 기체의 평균 속력 10배 값하고 행성의 탈출 속도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 기체가 행성에 남아 있을 수 있냐 없냐를 이제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속력이 탈출 속도보다 크면 무조건 탈출하는데 이제 기체 엄청나게 많은 그 기체가 그 행성에 남아 있을 수 있냐 없냐를 이제 판단할 때는 기체의 평균 속력의 10배 값하고 행성의 탈출 속도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약간 이야기가 어렵나요? 한번 이 말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선생님 설명도 한번 다시 돌려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과학자들이 발표한 결과인데 목성을 한번 보면 목성 같은 경우는 목성의 탈출 속도가 60입니다. 60km/s입니다. 그 다음에 목성의 평균 온도가 한 150K 정도 됩니다. 150K. 150이라는 거는 한 영하 120도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영하 120도씨 정도. 그럼 여기서 영하 120도 정도에서 수소, 헬륨, 뭐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의 요 점선이라는 거는 얘들의 평균 속도의 10배를 곱한 것입니다. 얘가 평균 속력의 10배를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150, 목성의 환경에서는 평균 속력의 10배를 곱한 값도 평균 속력의 10배나 곱했지만 그게 목성의 탈출 속도에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아래쪽에 여기 목성의 탈출 속도보다 작은 요 기체들은 목성에 다 남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보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온도에서는 수소나 헬륨은 평균 속도의 10배 값이 지구의 탈출 속도보다 크죠. 여기는 다 큽니다. 그래서 얘들은 다 탈출하고 지구에서 다 탈출하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대기에는 수소, 헬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구에서 수소를 어떻게 구해냅니까? 수소 기체는 어떻게 찾아내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지구에 남아있는 것은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무거운 기체들만이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성은 태양에 워낙 가까이 붙어 있어서 표면 온도가 엄청 높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우리가 아까 봤던 무거운 기체들이라도 워낙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큽니다. 그래서 수성의 탈출 속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얘들은 다 탈출하고 수성에는 기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 정리가 됐나요? 그러면 이제 다음 차시 뭘 배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는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행성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성의 운동 법칙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케플러 법칙입니다. 케플러 법칙은 행성이 공전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전하냐, 이 규칙에 따라서 공전한다고 해서 총 3가지 규칙을 이 케플러가 찾아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과서를 읽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